여권의 야권 지지층을 향한 이간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권의 이간계 소재는 안철수를 통한 보수파 분열과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한 분열,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동안 잠자코 있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동시에 출격해 야권을 향한 이간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정치판에는 상대의 갈등을 조장해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계략들이 참 많습니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친다는 뜻의 이의제의는 이쪽 적을 끌어들여 저쪽 적을 공격하는 분열책을 말하는데요. 남의 힘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차도살인계도 모두 상대끼리 의심하게 하여 자중질환을 유발하는 고도의 책략입니다. 제밖에 어부질이 일거양득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두가 이간계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무도 말 몇 마디로 상대를 갈라놓는 이간계가 적을 이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으로 골든크로스를 이뤄낸 여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야권 분열 즉 이간계의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여권의 야권에 대한 이간계의 소재는 안철수를 이용한 표의 분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한 보수우파 분열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한날 한시 그동안 잠잠했던 유시민, 노영민 이 두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먼저 한동안 잠잠했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이 일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그래도 자당 대표도 했고 탄핵됐어도 대통령까지 했는데 참 모질게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실장은 야당이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하기도 어렵다. 당시 반대 의사를 전달한 야당 지도부가 누구라고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노영민 자신이 박 대통령 석방을 반대한 당시 야당 지도급 인사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실명을 말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이 기사 딱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거 이간계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노영민의 발언이 신뢰성을 얻으려면 그 인사가 누구인지 실명을 댔어야 그나마 믿을지 말지 생각할 건데 익명의 야권 지도부급 인사인데 그 실명을 말할 수 없다니 이걸 누가 고지고대로 믿겠습니까? 그리고 노영민이 자당 대표도 했고 탄핵됐어도 대통령까지 했는데 참 모질게 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노영민은 저런 동정심을 가질 정도의 인품이 되지 못합니다. 보수 집회 참석한 국민들을 살인자라고 말했던 악독한 인격의 소유자이죠. 노영민이 말한 시기는 자유한국당 시절이었고 당시 대표는 황교안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였습니다. 노영민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먼저 황 전 대표는 새빨간 거짓말, 노영민은 책임질 각오부터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그의 돌출 발언은 국가적 대사인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정치 공작을 획책하는 것이다.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이간계의 전형이며 재버릇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노영민의 거짓말에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인지 밝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황 전 대표는 문 대통령께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석방을 요청한 제가 아닌 누가 야당의 지도부였단 말이냐 왜 당시 야당 지도부의 실명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냐라며 정확히 2019년 7월 18일 청와대 5당 대표 초청 간담회 직후 저는 별도로 문 대통령을 만나 박 대통령님의 석방을 요청했다. 당시 문 대통령과 제가 창가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이 공개가 됐고 나중에 청와대에서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제가 확인해주고 기사화된 바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익명의 야비한 웃음을 거두고 당당하게 당시 연락한 지도부의 실명을 밝혀야 한다. 그런 지도부가 있었다면 나와 당원이 용서치 않을 것이고, 만약 근거가 없는 이관계라면 노영민 씨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짓에 강력 대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영민 전 실장의 인터뷰를 보면서 황당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들어본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라며, 황교안 전 대표가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청한 것이 저를 포함한 당시 우리 당 지도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전 원내대표는 노영민 전 실장은 본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 석방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는 분이 누구인지 조속히 밝히길 바란다며, 만약 허위로 꾸며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정치 공작이며 거짓 선동이다. 법적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권의 또 다른 축인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후보 공격 전문 방송인 유튜브 채널 열림공감TV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했습니다. 현재 박 대통령께서 지지자들과 직접 주고받은 편지를 담은 책이 서점가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박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유시민의 이날 발언은 이런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유시민은 최근 특별 사면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 된 게 죄라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직을 이용해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한 것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유시민은 그분은 대통령이 된 것이 잘못이었다. 그 대통령을 만든 게 언론이었다며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부터 시작해서 어휘를 몇 개 사용하지 못하고 짧은 단문밖에 구사하지 못하는 베이비 토크, 즉 아이 수준의 언어 구사 능력을 간결화법이라고 칭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것은 파라리 언론, 특히 보수 언론이라며 결국 국정수행 능력이 전적으로 결여된 분이었다. 옛날 왕으로 치면 혼군, 즉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 사리 분별을 못하는 왕이라고 사실상 조롱했습니다. 유치찬란한 유시민의 혀 노름에 일일이 반박할 가치도 못 느끼지만 저는 한번 반대로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유시민 당신이 분석한 것처럼 박 대통령께서 어휘를 몇 개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짧은 단문밖에 구사하지 못하는 아이 수준의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 수준이었다면 그런 형편없는 대선 후보에게 패한 문재인은 도대체 뭡니까? 또 박 대통령이 짧은 단문밖에 구사하지 못하는 아이 수준의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세계 정상들과 만나 말 한마디 못하고 꿔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멀뚱멀뚱거릴 뿐만 아니라 짧은 일상적 대화도 A4에 의존하고 있질 않습니까? 정치 분석을 하고 그걸 대내외적으로 좀 국민들한테 알릴 땐 팩트 체크를 먼저 하고 떠들던지 말던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